이렇게 되면 다시 타임시트로 띠띠띠디 하면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이 구간에서 1초를 이동하는 1초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띠디디딕, 띠디디딕, 띠디디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터 노아고요. 애니메이터에게 애니메이션이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력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는 애니메이터 로아라는 그 닉네임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경력은 지금 14년에서 15년 정도? 처음에 한빛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에이카 온라인이라는 MMORPG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스쿼드 플로우라는 TPS 장르의 게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게임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형식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종적으로 애니메이터가 됐을 때 이력서 같은 건데 일단 제 비공개 포트폴리오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애니메이션 강의를 시작할게요. 편하게 토론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좀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멈춰 있는 그림을 여러 장 합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도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맞아요. 움직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뭐 움직이는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데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근데 이제 더 세부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정의하다 보면 애니메이터란 무엇인가가 또 이제 질문에 나오게 되거든요. 혹시 애니메이터는 무엇을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멈춰 있는 캐릭터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 살아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많은 일반인들한테 처음에 애니메이터세요? 라고 애니메이션 하세요? 애니메이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 아닐까요? 라고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사람 말고 정말 일반적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이런 겁니다. 애니메이터 뭐죠? 하면 애니메이션 영화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인데 이게 좀 더 세분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모두 애니메이터다라고 하기에는 좀 세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맞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광고, 드라마에 오는 VFX라는 그런 쪽을 만드는 사람도 애니메이터고 게임 시네마틱을 만드는 사람도 애니메이터예요. 그리고 게임을 만드는 애니메이터가 따로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터 하면 그냥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기에는 좀 카테고리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의 초반에 넣었냐면 이제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한 학생들이 바라보는 시점이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는지를 구분을 해야지 더 준비를 하기에 용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회사들을 먼저 넣어봤는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일하는 애니메이터라는 공부를 했을 때 갈 수 있는 회사의 애니메이터는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영화 쪽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픽사, 그러니까 3D, 풀 3D 영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기본적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로커스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좀 유명한 회사들은 다 외국 회사. 그래서 해외 취업들을 되게 많이 해요. 애니메이션 회사의 애니메이터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VFX라고 해서 영화, 드라마, 광고에 나오는 CG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회사에 덱스터라는 스튜디오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아는 승리호, 뭐 영화 신과 함께 있는 영화 촬영 안에 들어가는 CG도 만들고 게임 시네마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회사를 그 애니메이터들이 있는 그 광고나 영화 이쪽에서 만드는 애니메이터들이 있는 곳이
이런 쪽이고요. 이런 쪽도 또 준비하는데 또 다르고, 그리고 이제 게임 시네마틱이라고 해서 영화 실사와 이렇게 CG가 들어간 게 아니고 완벽하게 진짜 풀 3D로 만드는 어떤 스토리 라인이 있는 게임 안에 있는 영화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많이 알다시피 여기서 만드는 모든 그 캐릭터의 서사를 그려지는 스토리 라인은 이쪽 회사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이 블러 스튜디오라는 회사는 좀 미국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엄청 유명해요. 이 게임 트레일러로 많이 정말 유명하고 퀄리티도 엄청 잘 만드는 회사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니메이터들이 많이 가는 쪽이 게임 회사예요. 왜냐면 회사들의 규모가 일단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애니메이터가 취업할 수 있는 그 TO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게임 회사가 많이 우리나라에는 있고, 우리나라에서 좀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NC소프트,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가 있는데 이런 쪽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임 애니메이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게임 애니메이터든 어떤 애니메이터를 준비할 때 내가 장기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나 어떤 애니메이터야 되겠다는 걸 먼저 정하고 들어가는 게 앞으로도 뭐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배워야 되는 뭐 애니메이션의 원천적인 기술은 똑같지만 툴을 다룬다는 것 쪽에서는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결정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애니메이터에게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이제 질문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왜 애니메이션을 하는가에 대한 목적성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의 목표로 다다르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 가야 되냐에 따라서 이 애니메이터가 버는 애니메이션은 좀 다르거든요. 처음에 이제 목적성, 그러니까 애니메이터는 어떤 걸 하는 게 목표일까라는 걸로 다가가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오징어 게임 1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속에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이정재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죠. 이정재라는 배우는 성기훈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이정재뿐만 아니라 감독도 만들어냈고 어떤 뭐 스태프들이 해서 이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겠지만 그 연기를 한 건 이정재라는 배우잖아요. 이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고민하고 분석해서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가 아닌 성기훈으로 살아갈 거는 이 배우의 고민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감독의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애니메이터의 목표는 캐릭터입니다. 자, 제가 애니메이터고 내가 맡은 캐릭터가 오징어 게임 2에 들어가는 성기훈처럼 어떻게 움직일 건지, 어떤 성향으로 행동을 할 건지, 어떤 말투로 할 건지라는 캐릭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애니메이터의 목적입니다. 목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물론 비공개입니다. 실제로 전투 기획 상태에서 캐릭터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일인데 이게 이제 성균이라는 캐릭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니메이터님, 저희 기획상 이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는 뭔가요? 돌 형태의 캐릭터인데 위에 사람이 조종하는 느낌의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의 배경은 뭐 이러이러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기획 단계에서 이 캐릭터의 서사를 지어주죠. 이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에 들어갔을 때 약간 고릴라의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원화를 보고, 이게 원화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아직 모델링이 나오기 전에 이런 캐릭터 컨셉 디자인인 거예요. 이 컨셉 디자인을 보고 그래, 이런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면 이 캐릭터가 살겠다. 이 캐릭터를 더 이 게임 아니든 아니면 어떤 영화 아니든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이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 처음에 의도했던 감독의 움직임과 비슷하겠다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션 형태의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나오죠. 여러 가지 동작들인데 이건 게임에서 나오는 건데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할지, 공격을 할 때는 어떻게 공격하면서 빠르게 접근할지를 대충 기획자들은 이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니메이터는 이걸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기도 하고 이 형태의 고릴라를 찾아보기도 하고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만들겠다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있는 돌은 고릴라 형태로 4족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모든 고릴라를 조종하는 건 위에 있는 인간이고 그 인간은 위에 있는 구체들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니메이터는 기획 사람, 그 감독이라고 하죠. 다른 영화 쪽에서는 이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 캐릭터를 고민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서 이제 3D 프로그램이나 그림이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건 바로 캐릭터의 움직임을 만든다라고 그 선 말고 더 나가서 이 캐릭터를 연기한다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정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이정재처럼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 뭐 다른 배우들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다른 미세한 부분들을 만들었듯이 얘도 그냥 움직임을 떠나서 어떤 이 캐릭터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을 만든다는 거는 연기라는 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애니메이터들이 외국에선 액터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움직임을 떠나서 그 캐릭터성의 매력적인 디테일한 연기까지도 바라봐야 애니메이터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니메이터의 첫 번째 목적성, 목표라고 보면 캐릭터를 움직임을 연기하는 것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그래, 알겠어.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모캡장기로 이렇게 딱딱 찍어놓고 우리가 배우처럼 연기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그림을 그리든 3D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만지든 기술이 필요한 건데 그 기술이 필요한 기술적인 면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기술적인 면에서 이제 다뤄보자면 자, 어떤 포즈에서 포즈로 넘어가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긴가 라고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한번 영상을 하나 보시죠. 이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 LOL 그 캐릭터를 만드는 애니메이터의 튜토리얼 영상이에요. 이거는 같이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어떤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 포즈와 두 번째 포즈 사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다라는 얘기예요. 보면 앉아있는 아칼리가 있죠. 두 번째는 서 있는 아칼리가 있어요. 그 사이를 어떻게 작업해서 이 캐릭터성이 어떤 걸 가져가냐라는 걸 고민한 거예요. 분명히 모든 애니메이터한테 두 가지 포즈가 지어질 거예요. 첫 번째 앉아있는 거와 두 번째. 근데 지금 아까 건 점프해서 간 거랑 지금 두 번째 건 완전 다르죠. 이 두 가지 포즈의 사이에 어떤 걸 연기하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성은 완전 달라져요. 한 번은 그냥 와서 돌아서 앉았죠. 이렇게. 두 번째 거 보시면 이 두 개의 키포즈 사이에 동작들이 달라요. 자, 여기서 보면 똑같은 포즈인데 전혀 다르게 가죠. 완전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뭐 종합해보자면 이거는 그 다음 얘기인데 어떤 포즈와 포즈 사이를 어떤 과정으로 어떤 느낌으로 꾸미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연기가 달라지고 이 캐릭터의 성격, 뭐 이 캐릭터의 그 동작에 대한 퀄리티가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서 있다가 이 마우스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토리는 변하지 않아요. 서 있던 남자가 마우스를 잡는다라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 아까 처음에 말한 기획자가 말한 것처럼 감독이 디렉팅한 것처럼 이정재 씨 테이블에 있는 마우스를 잡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죠.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진 않을 거고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진 않을 거고 그래 오케이 서 있는 사람은 있을 거다. 그러면 서 있는 사람과 마우스를 잡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포즈와 포즈 사이를 어떻게 꾸밀 건지에 대해서는 애니메이터의 일인데, 그러면 처음에 물어볼 때는 얘는 어떻게 서 있을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기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리버리한 사람이면 좀 어리숙하게 서 있겠죠. 그러고 만약에 당당한 사람이라면 뭐야 하는 식으로 서 있을 거고, 그러면 포즈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포즈에서 잡았을 때의 이 감정은 이 사람이 이 마우스를 잡아도 되는지에 대한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마우스가 있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우스 잡는 포즈는 있겠지만 얘가 마우스를 잡으러 가는 동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내가 이 마우스를 가져도 되냐라는 사람이 마우스를 가는 거면 서 있다가 주변을 살피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마우스랑 상관없는 사람은 이 사이의 포즈는 완전 달라요. 뭐야? 마우스야? 근데 똑같이 두 가지 포즈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오는 연기들은 다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애니메이터가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애니메이터는 그냥 동작을 그림으로 어떤 동작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고, 이 동작에서 이 동작으로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갈 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애니메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연기를 다 빼고, 아주 다 빼고 진짜 기본적인 공 있는 거를 말할 때도 이런 거예요. 보죠. 이게 그러니까 단계, 기술적인 단계를 좀 보자면, 자, 이건 완성된 거예요. 이 공은 첫 번째 포즈는 여기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포즈예요. 이건 나와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데, 이 공은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포즈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의 연기들이 들어가서 이 공의 동선은 바뀌었죠. 근데 이거는 완성된 그림이 이거라면 시작은 이렇게 가요. 자, 스타트. 저기 애니메이터님, 이 공은 여기서 여기로 출발해 주세요. 아, 그런가요? 이 공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지? 그럼 어떤 상황에 있는 공이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얘가 경유지를 2번을 거쳐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가 갈 수 있고, 여기서 한참 있다가 순간이동 할 수도 있지만 나의 의도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즈에서 어떤 변화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면 그 다음 사이는 또 더, 여기서 여기 갈 때 이 사이는 또 어떻게 갈까? 만약에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포즈를 어느 정도 경유지라고 정해놨는데, 그 경유지에서도 일직선으로 갈지, 살짝 틀어서 돌지, 아니면 여기서 갈 때도 이렇게 뒤에서 갈지라는 것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유지를 정했으면 여기 사이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크게 일어나면 그거는 다음 경유지를 또 정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살짝 커브를 그리고 여기서 살짝 커브를 그리고 살짝 커브를 그렸다면 이거는 크게 봤을 땐 여기가 완전 도착 지점이라면 여기는 경유지 정도? 요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뭐 어떻게 출발할 건지, 이 사이에서 여기를 턴할 때는 어디 쪽에 더 가까울 건지들을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림을 움직인다라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냥 포즈를 이렇게 잡고 저쪽에선 저쪽에 잡고 이거 이쪽에 잡고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렸던 공책에 그리는 플립북이에요. 그러니까 플립북이라는 거는 뭐 그것도 사실 애니메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하겠지만 그냥 한 장 한 장 이동하는 걸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즈에서 포즈로 가는 걸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는 거와 그냥 이 다음 포즈는 조금 더 가고 해가지고 가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3D 애니메이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저는